당시에 답변 안 받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이화영 증인 잠깐 나오시죠. 잠깐 묻고 딴 데 이화영 증인. 예, 이화영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압축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제가 발언 지금 왜 발언 방해를 드립니다. 하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진행 중에 아니, 멈춰주세요. 진행 중에 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위원장 질의가- 가까이 앉아 계시는 나경원 위원님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제가 귀가 다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아주. 제가 질의가 너무들 하십니다. 김기표 의원님, 자 예, 이화영 증인. 진행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저 쌍방울이 아까 돈을 내서 외부 음식을 가져온 적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외부 음식을 총 몇 번이나 먹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뭐그 셀 수 없나요? 제가 김성태, 방용철 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마다 먹었으니까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수발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카드 결제 내역이 김성태가 출정했을 때는 대부분 그 주위에서 카드도 쓰고 그래서 그것이 음식물이 사서 반입된 것인지 자기들이 먹은 것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것이 있어서 그건 맞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물어보죠. 검찰이 증인한테 그렇게 진술 세미나하고 이른바 연호회 술파티 하면서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어떤 진술을 요구했나요? 그러니까 뭐 그건 아주 뭐 간단합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에게 불리한 진술.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요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했다 이 말만 해달라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의 가장 결정적 증인이었던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를 불러가지고 제가 재판하는 날 그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날 그 다 모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한테 이제 강요하는 게 오늘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가서 나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말만 해달라. 이게 지금 그리고 문제의 제가 핵심인가요? 이재명 대표님에게 다소 불리한 그 조서를 쓴 거를 법정에서 빨리 인정해라.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했다는 것을 사실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 그렇습니다. 검찰의 요구 사항이었겠네요. 네.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연허회 술파티 이런 거 가지고 뭐 진술이 어떻게 뭐 재판 결과가 바뀌겠냐 뭐 이렇게 사실관계가 바뀌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 한마디만 검찰에서는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되면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혹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른바 연호회 술파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PPT 좀 띄워주세요. 여기 너무 좀 작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출석한 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 저렇게 계속해서 불러대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5월 17일 전후로 한번 볼까요? 저는 이후부터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5월 17일 그러니까 이른바 연호회 술파티가 있었다는 그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김성태, 방용철 이렇게 부릅니다. 저게 지금 뭐 확인선이 쓴 것은 뭐냐면 1313호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다 1313호에 출정한 기록을 토대로 그때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수보는 뭐냐면 수화보고서 작성했다는 거예요. 와서. 근데 보면 미작성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피의자들을 불러놓고도 미작성한 어떤 그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5월 17일, 18일, 그 다음에 19일 이렇게 계속해서 세 사람을 동시에 계속 불러냅니다.
18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좀 뭐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월화수목금 거의 날마다 세 사람씩을 매일 불러가지고 저렇게 1313호실에서 불러서 밥도 먹이고 제가 보니까 술도 반입됐던 것 같고 그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따로 공간 내줘가지고 공범 분리 규정도 안 지키고 김성태, 이화영 같이 계속해서 안부수 방용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진술 맞추게 하고 이랬던 것이 자료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수원지검장님. 예. 이른바 연호의 술파지 사건 사실상 진술 세미나 사건에 대해서 감찰 들어간 거 알고 있죠? 진상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저 말이 저는 사실일 것으로 보이는데 저게 적절합니까? 수사 기법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진상조사 중인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장님, 저게 저렇다면 적절한 건지를 묻습니다. 이 사건 말고 만약에 저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적정할까요? 수사 많이 해보셨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동안? 진상조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데 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했죠 그러면? 그게 옳지 않아서 아닙니까? 일단 뭐 관련자가 저렇게 많은 사건이 있는 사건을 뭐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은 것 같고요. 공공 분리 규정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같이 진술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대질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질조사 조사는 제가 아까 편에서 자세히 안 보여줬지만 대질조사 조사가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와서 확인서나 작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미작성된 사건을 봤습니다. 저게 과연 어느 수사입니까? 일단 수사적인 측면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감찰을 물어보니까 수사적인 측면에서 맞습니까? 이게?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검사장님, 예. 이 위원장하고 근무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장관 시절에 아마 20년 6월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와대 회의에 갔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부패 방지 회의였을 겁니다. 법무검찰에서는 이 수십 회 피의자나 참고인, 수감적인 참고인을 검사실로 출장 소환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서 회유하고 하는 문제가 검찰의 문제로 지적이 돼서 이런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그것을 장관이 지휘서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 방식, 조사 기법이 이미 수년 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론을 그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께 보고도 했고 검찰총장과 나란히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도 했고 여러분께 지휘서신을 내렸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바가 있어요. 그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적절치 않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수사 기법으로 어긋나느냐 아니냐를 아까 김기표 의원이 질의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까? 뭐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상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 충돌됩니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례가 다릅니다.